이번 작품 전시회뿐만 아니라 지금 가시면 겨울의 낭만을 굉장히 잘 느끼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 맛있는 것도 많고요. 한번 가셔서 좋은 경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라이브 이슈 순서입니다. 연말정산이란 말 그대로 1년 동안의 소득과 지출을 정산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죠. 세금 폭탄을 피하고 또 13월에 월급을 받을 수 있는 2018 연말정산 절세 방법.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치 아나운서. 네, 서울 스튜디오입니다. 2018년 끝자락에서 알찬 연말정산을 위한 꿀팁 정현태 세무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정현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연말정산의 달이 다가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똑똑하게 이 부분을 챙기기 위해서는 본인의 소득과 지출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그렇습니다. 지난달부터 그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가 시행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는요, 그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go.kr입니다. 이쪽으로 예. 들어가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예. 요즘에는 또 이제 앱들이 많이 활용이 되잖아요. 맞아요. 앱을 통해서도 접속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라는 거는 뭐 내가 얼마 여태까지 이제 완벽하게 사실은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한 9월 정도까지 내가 신용카드를 어떤 걸 썼는지 또 뭐 현금 영수증을 얼마나 했는지 또 다른 여러 가지 공제 혜택이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의료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나머지 기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맞벌이 부부다 그러면은 신용카드 공제를 남편도 받을 수 있고 나 뭐 이제 와이프도 받을 수 있잖아요. 예, 이런 걸 그렇죠. 누가 많이 받는 게 유리한지 이런 것들을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나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공제를 받으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국세청에서 이런 서비스를 해가지고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걸 통해서 예상 환급금이나 추가 납입금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시간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이제 진행이 되지만 그래도 거의 한 8, 90% 진행이 다 됐지 않습니까? 데이터가 취합돼 있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뭐 한두 달 더 간다고 해서 뭐 크게 달라지는 변동은 없을 것이다. 그러면 미리 확인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한번 대비해 보자. 그리고 또 뭐 얼마 안 남았지만 또 어떤 영수증을 어떻게 슬기롭게 모으느냐에 따라 가지고 맞아요. 세금이 또 틀려질 수도 있으니 네. 이런 부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자. 뭐 그런 취지입니다. 예. 네. 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중순에 오픈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네. 미리 보기 서비스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 부분은 어떤 차이가 있고요. 소비자들에게는 어떤 게 유리할까요? 네, 일단 동일한 금액이라면은 당연히 세액공제가 유리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액공제는요, 뭐 12%밖에 안 해줘요. 무슨 얘기냐면은 소득공제는 소득 자체를 줄여줘요. 그래서 세율이 적용되기 이전에 소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 내가 세율 구간이 높은 사람이다. 그럼 어떤 사람이에요? 근로소득자가 높은 분. 사람이죠. 네, 그렇죠. 예. 이런 분들이 소득공제가 훨씬 효과가 있어요. 근데 내가 뭐 15% 이하의 세율 구간에 해당되는 저소득 근로자다.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세액공제가 유리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하시면 세율을 적용한 총액이냐? 아니면 세율을 적용하기 전에 총액이냐 아니면 세율을 적용한 거냐. 세율을 적용했다고 하더라도 세액공제는 어떻게 해요? 15%, 12% 이렇게 작게밖에 안 해줘요. 최고 많이 해주는 게 뭐 20% 이렇게 해주는 부분도 있지만은 예. 결론적으로 세율 구간이 높아질수록 소득공제가 유리하고 세율 구간이 낮아질수록 세액공제가 유리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그 우리가 돈을 쓸 때 네. 일부러 이제 공제 많이 받으려고 이제 그렇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많이 사용하잖아요. 네, 근데 또 네. 어떤 걸 보니까 먼저 신용카드를 썼다가 일정 금액이 넘으면 체크카드를 써라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어떻게 쓰는 게 똑똑하게 쓰는 걸까요? 네, 신용카드 이제 소득공제 이야기를 이제 질문하신 거예요. 예. 신용카드 소득공제 같은 경우에는요, 25%까지 자기 총 급여액의 25% 쓸 때까지는 한 푼도 공제를 안 해줘요. 근데 25%를 초과를 해서 쓴 다음부터 이제 공제를 해줍니다. 근데 일반 신용카드를 쓰는 것과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수취한 금액이 공제율이 틀려요. 이거는 15%, 일반 신용카드는 15%, 그다음에 체크카드는 30% 이렇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를 쓰더라도 뭐 재래시장에 쓴다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쓴다. 그러면 이것도 이번에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40%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통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혜택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여러 가지 뭐 마일리지니 뭐 포인트니 이렇게 해가지고 맞습니다. 혜택이 있는데 예. 요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고
그 초과되는 부분은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 기타 뭐 이렇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런 거를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내가 공제율을 높이니까 어떻게 돼요? 세금이 줄어들죠. 이런 효과를 슬기롭게 소비 생활을 하시라. 그런 관점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먼저 쓰고 나중에는 이제 체크카드로 혜택이 많으니까 네, 포인트나 그렇죠. 이런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공제를 못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챙겨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차를 구입했다. 이거 취등록세가 이제 부과되는 이제 거죠. 근데 이번에 가서 신차를 구입했다 하면은 소득공제를 못 받아요. 근데 중고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이것도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10%까지. 예.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보험료라든지 이런 거는 보험료 공제가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또 뭐 신용카드 공제까지 더블로 해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 또 뭐 등록금이나 수업료 이런 것도 교육비 공제가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공과금, 아파트, 그렇죠. 예. 뭐 관리비 뭐 이런 것들까지 해주는 거는 또 너무 많이 해주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신용카드를 쓰더라도 이런 것들은 카드 혜택이 없다. 신용카드 소득 공제 혜택을 주지 않는다라는 걸 주의하시면 됩니다. 예. 올해는 책의 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독서를 네. 장려한 만큼 이제 네. 독서를 구입할 때 공제 적용이 됐는데요. 어떤 네. 내용이었습니까? 정부가 이 문화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올 7월부터 이렇게 도서를 구입한다든지 얼마나 좋습니까? 전 국민이 책을 읽는데 국가에서 뭐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도서를 구입한다든지 내가 어디 문화 장소 예를 들어서 뭐 연극을 관람했다든지 이런 좋은 영화를 봤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이것도 소득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7천만 원이 초과되면 급여 소득 연봉 기준으로 이야기할게요. 연봉 기준으로 7천만 원이 넘어가면 그거는 좀 공제를 해주는 게 그렇게 많이 벌면 그 네 돈으로 해라 이런 얘기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독서나 공연을 관람했을 때 소득공제가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똑똑하게 소비하기 위해서 일부러 전통시장을 이용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앞서 잠깐 짚어주셨지만 이번에 확대 적용이 되죠? 그렇습니다. 대중교통이라든지 아니면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통시장을 이용했다. 그러면 전통시장을 좀 활성화시켜야 된다. 또 대중교통 이용을 좀 많이 좀 도모해야 되겠다. 그래서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을 30%에서 10%를 더 추가적으로 해주는 걸로 하고 또 공제 한도도 예. 100만 원을 더 추가적으로 공제해 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신용카드 공제 중에서 이제 이게 또 7천만 원 또 이게 이하. 저주가 있습니다. 예. 7천만 원이 이제 공제 한도가 있어요. 예. 7천만 원까지는 300만 원까지 공제해주겠다. 또 내지는 7천만 원에서 1억 2천 정도의 급여자는 250만 원까지 공제 한도를 두겠다라고 생각하고 1억 2천만 원 넘으면은 200만 원까지밖에 못 해주겠다. 이런 공제 한도를 또 두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새롭게 바뀐 사안인 만큼 또 이해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소득 재분배 의미에서 또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조세라는 게 특히나 이 직접세 분야에 있어서는 간접세는 누구나 다 그냥 소비할 때 내지만은 이 직접세 분야에 있어서는 이런 누진도를 높이는 이런 공제 혜택 오히려 세율도 뭐 누진 세율로 돼 있지만은 이런 공제 혜택을 고소득자에게 주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사회적인 평등도를 뭐 현 정부 입장이고 그런 거죠. 소득 분배 기능을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1인 가구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월세로 지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을 위한 혜택도 있습니다. 월세 세액 공제율이 상향 조정이 되죠? 그렇습니다. 월세 세액 공제율도 상향 저기 되는데 이것도 또 한도가 있어요. 예. 아무나 상향 조정을 해준 게 아니라 예, 조건이 있죠. 기존에는 이제 10% 월세 공제가 됐어요. 예. 근데 지금은 12%로 확대되는데 요거는 급여 금액이 이제 5,500만 원.